국방비 GDP 5% 증액, 미군 주둔비 2배 인상, 관세 25% 미국 압박 대응책. 파트 1 굴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정보석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가전략실 소속의 민간전략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외교관이었고 또 한때는 국외군사안보전략 박사과정생이었죠. 미국에서의 지난 7년 저는 동맹이란 신뢰의 이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 믿음의 끝이 어떤 뒷맛을 남기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은 흐린 회색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기라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한 지 오래였고 한국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압박은 일상처럼 시작되었죠. 처음은 HBM 반도체 수출 승인 지연이었습니다. 전략물자 지정으로 꼼짝 못하게 한 그 순간부터 미국은 천천히 그리고 정교하게 올가미를 조여왔습니다. 우방이라는 말, 그건 평상시엔 유효하지만 위기 속에선 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계약은 줄줄이 파기됐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밤낮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자문관님, 이건 무역 문제가 아니라 존망의 문제입니다. 그날 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 대외경제국의 과장 한지혜 씨였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채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턱 밑까지 끌어안은 그녀는 숨 가쁘게 말했죠. 정보석 자문관님, 미국이 이번엔 일본 통해 돌아들어옵니다. 수출 통제 명분으로 인도 거래도 막혔습니다. 인도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외교 루트에선 확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무역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군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들은 불편한 얼굴로 자료를 뒤적였고 대통령도 심상치 않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미국 측 린다 킴 국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 린다 킴. 저와 같은 하버드 동문이자 국무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 그러나 그녀는 제가 알던 린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린다는 백악관 NSC 아시아 국장으로 미국의 전략 우선주의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에게 있어 한국은 재조정 가능한 전략기지일 뿐이라는 것을요. 비공식 회담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외부에선 다자간 기술협력회의라 발표됐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린다 킴은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스틸 체이싱 인디펜던스, BOSEOK.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죠. 스틸 싱킹 컨트롤 브링즈 스터빌리티, 린더. 그녀의 미간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더군요. 한국이 고립을 자초하면 미국은 선택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린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당신들이죠.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굴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린 해법을 찾을 겁니다. 전공법 안에서요. 린다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고 그녀는 그저 말없이 커피잔을 입에 댔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밤을 새워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하여 비존형 국가전략 제1안. 그 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HBM 반도체의 전략적 제3국 수출 확대, 우방 의존 탈피, 인도 브라질 EU와 직접 협상, 유럽 인도와의 무기기술 공동개발 구상, 미국식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국내 기술 독립 R&D 인센티브 패키지 발표, 국책과제 중심의 기업 자율 연구 보조 시스템, 미군 주둔과 경제 협상의 분리 프레임 제안, 안보 논리와 경제 압박을 분리하는 새로운 프레임 제시. 이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국정 최상층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대통령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대통령은 묻더군요. 정보석 자문관, 이 보고서대로 간다면 미국과 맞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맞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하려는 겁니다. 외교는 굴복이 아니라 선택의 예술이니까요. 대통령은 말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의 경제적 속국도 아닙니다. 기술 주권은 우리의 생존이며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한지혜 과장은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진짜 외교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굴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공법을 펼칠 시간입니다. 파트 2 계산된 위기, 린다 킴의 반격 승. 린다 킴이 직접 움직였다고요? 새벽 4시 15분. 청와대 위기상황실에 울린 전화는 한 통의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NSC 아시아 국장 린다 킴이 일본 도쿄에서 바로 워싱턴으로 복귀했고 곧바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1시간 37분간 독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 소속 고위관리가 익명으로 전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플랜 B is now operational.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경제 압박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미국 상원은 국가기술안보긴급법안 NTSA 액트를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의 조항은 이렇습니다. 전략 반도체 기술의 우호국 외 이전 금지. 미국 국방부 조달 목록에서 협조 불확실 국가 제외. 한국 내 생산된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의 소급 통제권 부여. 한마디로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사실상의 미국 허가제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수출 계약서에 미국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거래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국내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경제, 미국 손안에 들어가다. 제2의 사드 보복 사태, 이번엔 미국? 이게 과연 동맹인가? 청와대 앞에는 수천 명의 중소 반도체 협력사 대표들이 몰려왔고 국회에선 여야 모두가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심에 저 정보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혜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에는 산업계 피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안에 수출 차질로 인한 손실액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거래 파트너였던 독일과 인도, 싱가포르에서 모두 협상 중단 통보를 받았어요. 정보석 자문관님, 우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전략의 시험입니다. 그날 밤 저는 린다 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You made your move. Now, let me make mine. 며칠 후 다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 저는 모두가 당황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료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략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기적 피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분리의 기회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제시한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전략 V-프레임 구상안.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관계는 안보 종속을 통한 경제 안정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안보와 경제의 탈착을 통해 오히려 양쪽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주한미군과의 안보 동맹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는 전면적으로 외교 다변화와 기술 독립으로 선회한다는 전략입니다. 회의 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석 자문관, 이 전략은 대통령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분리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분리는 위협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묶여있는 상태에서 결정해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교도, 경제도, 기술도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통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은 제게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없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보다 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며칠 뒤 린다 킴의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단 3문장만 도착했습니다. I underestimated you. Let's talk again. In Singapore. 그녀는 다시 협상장에 나오겠다는 뜻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심장을 정확히 겨눠야 했으니까요. 한지의 과장은 말없이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고 이제부턴 싸움이네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속 낮게 깔린 먹구름이 거치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먹구름 너머에도 반드시 빛은 존재할 것이라고요. 이건 단지 전략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파트 3 협상장의 그림자들 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바람은 무겁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건조한 회담이 오고 갈 도시답게 그날 하늘은 기계처럼 맑았고 그 맑음 속에 감춰진 복잡한 기류를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없이 바로 미팅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비공식, 비공개, 비서명 삼무원칙이었습니다. 백악관 NSC 측도 청와대 국가전략실도 개인 간 전략 대화라는 형식을 고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싸움의 형식은 갖추지 않되 실질은 전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린다 킴.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재킷에 흔들림 없는 표정. 책상 위에는 맥북 하나, 옆에는 한 잔의 그린티. 제가 도착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싱가포르는 여전히 중립이죠. 저도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은 항상 중립을 원하는 쪽의 것이죠. 린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더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사실 린다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 판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있었습니다. NTSE법은 발효됐고 한국의 HBM 수출길은 사실상 막혔으며 국내 여론과 기업계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아는 표면의 게임이었죠. 저는 이미 다른 수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린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젠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린다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보석. 우린 파트너를 믿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독자 노선을 택하려 한다면 그건 다른 정의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인도와의 HBM 공동 설계 파일럿 MOU, 독일 국방부와의 국방기술 교류 협의문 초안, 프랑스 기업과의 6개월 내 공동 투자 약정서, 그리고 중국과는 아닌 베트남, 말레이시아와의 반도체 백엔드 가공 협약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린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다 이미?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정도까지 준비했다면 백악관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굴복 대신 전공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날 밤 싱가포르 중심가에서 한지의 과장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자문관님,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이 반도체 수출 조건을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에 들어간답니다. 린다 킴, 이번 회담 후 바로 보고 올린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승리의 순간이 곧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회담 종료 이틀 후 국내 언론에서는 갑작스러운 속보가 터졌습니다.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 외국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그리고 보도된 이름은 한지의 과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지난 몇 달간 저와 함께 생존 전략을 세운 유일한 실무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게 조용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보석 자문관. 지금 이 사안이 정치화되면 대통령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굴복보다 배신에 더 민감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한 셈이었습니다. 한지혜를 포기하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비리 조사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함정이라는 것을요. 협상에 승리한 직후에 터지는 내부 균열. 그것은 전형적인 외부 조작의 시그널입니다. 다음 날 린다 킴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Did you need to go that far?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무부로부터 공식 성명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한미는 전략적 신뢰에 근거한 관계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독립은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정말 혐의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저를 흔들기 위한 카드였던 걸까? 지금도 저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자문관님, 어떤 결정이든 나라를 위한 거라면 저 감당할 준비돼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때문에 누군가가 그녀를 쳤을 겁니다. 전략은 차가워야 합니다. 늘 그렇게 말해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전략 속에도 따뜻한 진심이 있어야 한다. 파트 4단절이 아닌 독립의 길결. 한지혜 과장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도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내사 전원을 이유로 그녀를 조사선상에서 제외했지만 그녀는 갑작스레 자리를 떠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엔 반납된 공무원증 한 장과 손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보석 자문관님, 전 믿습니다. 이 전략이 옳았다는 걸요. 전 떠나지만 그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싸워주세요. 지켜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세상에 증명해 주세요. 편지를 읽은 그날 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정에 끌려 일한 적 없었던 제가 그녀의 진심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단지 정치나 전략의 승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희생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전 다시 백악관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루트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간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존 전략의 최종안을 미국과 공유하고 공개 검증하자. 단 회의는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하되 양측의 전략 자료를 제한 없이 제시한다. 백악관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린다 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한국 내부뿐 아니라 미국 내 동아시아 전략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과도한 통제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조건부 공개 회담에 응했습니다. 장소는 다시 싱가포르. 하지만 이번엔 비공식이 아닌 양국 전략 실명자가 공식 석상에 나서는 자리였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회담이 열렸습니다. 린다 킴은 여전히 절제된 눈빛으로 그러나 한층 피로해진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건 단지 전략의 요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로드맵 포 사브런 파트너십. 기술 주권을 전제로 한 진짜 파트너십 구축안을 담은 제안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권을 제3국 기관에 위탁한 후 미국과 공동 승인제 적용. 미군 주둔과 무기 협력은 기존 틀 유지. 한국이 추진하는 무기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도 입찰 허용. 데이터 주권 협약 한국 내 AI 및 클라우드 주권 보장 및 미한 공동윤리체계 수립. 린다는 그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보석, 넌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네요. 그리고 조금은 더 사람 같아졌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린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가 잃은 그 사람이 절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아마 좋은 전략가였을 거예요. 좋은 실무자였고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담은 전 세계 생중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동맹, 조건 있는 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 무대에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그 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전략적 오만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깨달은 겁니다. 귀국길, 저는 다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보석 자문관, 당신은 우리 외교의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든 선택입니다. 한지의 과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남긴 흔적 속에서 매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기술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사람이 먼저인 전략을 만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비의존의 길을 걷는다는 건 결국 진짜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